안녕하세요. 최승호 강사입니다. 한림업학원에서 정치학하고요, 행정학하고요, 정보체계론하고 지방행정론하고 정책학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제학하고 행정법까지 했는데요, 한 10년 전서부터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사실은 행정학이나 정치학 강사보다 상담 강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와스와 특강이라고 해서 1년에 제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4번씩. 그래서 자료 보면 1페이지에 나와 있죠. 와스와 특강 1부터해서 4까지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1월 달에 와스와 특강 1을 사실은 했는데, 지금은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 많이 앉아 있는데, 1월 달에 했을 때 1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스와 특강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적인 특강인데요. 제가 신동 강사 중에는 아마 행정고시 강사 중에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강사만 따져서 한 20년이 넘어가니까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아마 10년 전서부터 공식적으로 와스와 특강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신림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 자체가 과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한 게 문제였고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좀 과잉한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 지금 신림동 전체적으로 보면 한 26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26년 동안에 제가 바라본 신림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신화 또는 환상적인 측면이 좀 강한 거 아닌가의 측면에서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게 사실상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제가 붙인 이유는, 오리엔테이션은 보편성의 문제인 거죠. 즉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원래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특수성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2페이지를 좀 보실래요?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있는데, 1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6시간 강의했어요. 와스와 특강을요. 그래서 강의 내용 2페이지, 3페이지, 1서부터 4까지 전체 다 하면 6시간 정도가 걸려요. 물론 60시간을 강의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점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인내심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또 가장 최근에 그래서 2시간 또는 1시간 한 30분 이 정도로 줄여서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근데 하나하나 자체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에 이 내용 자체를 갖다가 다시 동일하게 봤을 때 1번서부터 4번까지 내용 자체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합격을 100%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3번이 있죠. 이 페이지에 보면 3번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는데요. 원래 1번에 왜 하는가 이 부분하고 2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 이 두 개를 보통 묶어서 정신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정신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두 개가 수험생되기, 여기서 출발을 하죠. 여러분 수험생되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수험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여기 앉아 있을 텐데, 수험생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험생의 정의가 뭐예요?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제가 종합반에 한 20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00명 중에서 수험생은 거의 200명인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이라는 건 글쎄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6년 전서부터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경쟁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 경쟁률이 3대1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생각이 좀 이상하죠. 경쟁률이 어떻게 3대1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실질 경쟁률이 3대1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 경쟁률이 3대1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종합반 200명이 있을 때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80%는 수험생이 아닌 거죠. 수험생이 아니면 뭐라고 지칭하지? 첫 번째는요, 유치원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치원생이 저희 종합반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이 대학원생이에요. 그리고 수험생이 20이죠. 유치원생이 6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소한 여러분은 이 60%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걸 듣고 있다면.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네, 나머지 20. 이 구분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알까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수험상대기가 참 어렵다. 여기서부터 들어가고요. 수험생은 뭐지? 수험생은 제가 정의하는 수험생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게 26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점점 수험생의 비중이 줄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험생의 비중이 줄고 있다는 건 유치원생이나 대학원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유치원생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럼 수험생은요, 두 가지죠.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건 정치학이나 행정학 또는 선택 과목적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강의를 다시 들었을 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들어오면, 이론적 틀을 통해서 들어오면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잘 안 보이죠. 외접은 뭐지? 목표와 수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합격이죠. 합격인데. 합격이라는 게 목표라면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행동의 기준점 자체는 목표여야 하죠. 즉 합격이어야 해요. 그럼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 행위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게 수단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있다, 나의 행위가 있다. 다른 걸로 표현해볼까요? 행동이나 행위의 포인트 자체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마 신림동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선택에 직면했을 겁니다. 내가 어느 학원에 가야 되지? 학원에 갔을 때는요, 종합반으로 가야 되는 걸까? 아니면 종합반에 들어왔을 때는요, 어느 강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행정법에서, 강사가 3명이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논의인데요. 계속 선택의 연속이죠. 근데 선택을 할 때, 즉, 행동, 이 자체가 합격이라는 목표에 따른 행동, 이걸 제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사결정이죠. 내가 어떤 식의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이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뭘 기준으로 해서 한림법학원에 오신 거예요? 다른 학원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학원도 있는데 어쨌든 한림법학원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종합반을 선택을 한 거죠? 와서 특강은 왜 들어온 거예요? 2시 50분에 끝났는데, 그럼 가도 되는데, 왜 난 여기 남아있는 걸까? 이거죠. 왜 남아있는 걸까? 행정법이 시작인데, 그죠? 행정법에서 누굴 선택해야 되는 거지?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합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합격과 나의 행위 자체에 대한 인과관계의 문제인 거죠. 이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히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합격과 얼마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냐의 문제. 내가 종합반을 선택했을 때 종합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합격에도 유리한 거 아닐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생각이 많아요. 수험생은 생각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에 있어서 생각이 많은 건 좋은데 생각의 기준점 자체는 딱 하나로서 일관되게 간결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기준점은 합격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림동에 처음 들어온 학생이 수험생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본질은 뭐냐면 수험생의 본질은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할 때 여기에 맞는 인과관계를 고민하는 학생, 이게 수험생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은 뭘까요? 대학원생은 뭘까요? 유치원생은요, 본인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 망각하는 학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동만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행동만이 반복되어진다는 게 여기서 이게 60%라고 얘기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아마 뭐 2시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전체 순환 개념을 이렇게 쭉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종합반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 종합반의 사이클 자체는 26년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비서부터 시작해서 사순환까지의 사이클이죠. 이게 저희가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예전엔 순환이라고 해요. 순환 개념이라고 얘기했고 그전에는 GS 그룹 스터디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26년 전에 이걸 만들었을 때 분명하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어떤 제도나 어떤 구조라는 건 분명하게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예비가 있고 여기서 사순환까지의 1년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이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요. 순환이 진행되어지고 예비순환이고 행정법이 첫 번째 과목이니까 수업을 잘 따라가면 되겠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근부에 도장 찍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유치원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치원 가라니까 가는 거고요. 그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 합격이라는 목표 의식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치원생이라고 해요. 근데 재미난 게 단과생보다 종합반 학생들이 유치원생이 많아요.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과생들은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뭐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학원도 선택을 해요. 경제학은 내가 여기 들었어요. 그죠? 네, 정치학은 저기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강사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종합반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왜 유치원생이 되느냐? 종합반에 들어오는 순간 이 자리에 매몰되는 거죠. 종합반 사이클에 매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가 시작이래? 행정법을 선택을 하라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구조가. 그래서 유치원생은 합격이라는 목표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을 저기 유치원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종합반이 끝날 때쯤 되니까 종합반은 어쨌든 나는 1년을 돌았는데 도르라고 해서 돌았는데 이게 합격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여러분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재미나게도 내년 이맘때쯤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종합반 전체 학생의 60%는 유치원생이라는 게 극명해져요. 그럼 대학원생은 뭘까요? 목표의식은 엄청나게 명확해요. 목표의식은 엄청나게 명확한데 문제는 뭐냐면 합격이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 실현이 목표예요. 단어로 표현하면 자기 만족인 거죠. 공부하다 보면 이런 학생이 정말 많아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방법론이 틀린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잡아서 이제 합격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저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일반 행정도 있고 일반 행정 외에 다른 직무도 있을 텐데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저기 지금 고시라는 표현이 물론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저거 5급 공개경쟁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라고 변한 게 고시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두 개가 사실은 사라지면서 행정고시를 이렇게 바꾼 거죠. 사법고시 사라지고 로스쿨로 바뀐 거고요. 외무고시 사라지고 국립외교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바뀐 거거든요. 고시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왜 위화감을 준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위화감을 주는지 자체가. 지금 특권의식을 가지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요즘 5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 이렇게 바꾼 거예요. 5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 7급, 9급 이런 식으로 지금 층위가 나눠져 있죠. 이 공개경쟁 채용 시험인데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공개경쟁 채용이라는 시험의 타이틀을 달고 들어가면 물론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에 뭐 삼성도 있을 거고 현대도 있을 거고 채용 시험이 있겠지만 근데 가장 어려워요. 이게 5급이. 예?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5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라는 고시 자체를 여러분 지금 들어온 건데 재미나게도 출발점에서 수험생 상태로 출발하고 있는 학생이 20%밖에 안 된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년이 지났을 때 그럼 비율이 변하는 거냐? 대학원생이 수험생으로 바뀌고 유치원생이 수험생으로 바뀌는 거냐? 아니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나와 있는 재미난 논의인데요. 경로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1차 준비하고 2차 준비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일반 행정 준비하고 재경 준비 이런 식의 논의가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종합반과 단과반의 비유 이런 식의 논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적 시간 자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험생 되셔야 돼요. 기준점이 뭐라고요? 합격에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상담교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험 외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도 사실은 많이 받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얘기들이 가장 크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성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속을 새긴다는 등, 여자친구하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딱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수험생은 재미나게도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림동에 사는 사람들을 제가 제5의 인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5의 인류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한테는 인권이 보류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져 있다. 이건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신림동에 들어오는 순간 기본권과 인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제약한 거죠. 그걸 갖다 참으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핵심을 말하면 단순해야 되는 거죠. 자,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딱 하는데요. 자, 이게 단순해야 돼요. 수험생의 제1의 덕목은 뭐냐? 단순한 거죠. 생각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점이 단순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준은 딱 하나인 거죠. 합격에 도움이 되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자, 이게 합격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당장, 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에 친구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 이게 나한테 도움이 더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더 안 되는지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면 기준이 전혀 다를 텐데. 문제는 이게 신림동이란 공간적 측면이 그래요. 공간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때 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회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림동이나 사회적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수험생이 돼야 된다. 수험생의 본질은 단순함이에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그래서 모든 걸 단순화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인간관계도 단순화시키고요. 생각 자체도 단순화시키고요. 이 단순화를 통해서 얻어내는 게 뭐냐? 이거죠. 목표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합격이라는 게 나한테 유일한 목표예요. 내가 합격을 할 때까지는 어쨌든 내 모든 생활적 측면 자체를 단순화시킨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함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다.
이게 원래 1번, 2번에 Y하고 와서의 개념에서 제가 들어갔던 논의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건데 좀 단순해지자.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해지는 거다. 자, 그럼 단순해진다는 걸 일단 전제를 하면 두 번째, 그럼 순환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26년 전에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지만 순환 개념은 재미나게도요. 세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신림동에 들어올 때 신림동은 재미난데요. 계급사회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못 느끼겠지만 계급사회예요. 명확한 계급사회인데. 계급의 기준은 뭘까요? 말 그대로만 가지고 따지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메리토크라시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이클 샌달이 비판했던 메리토크라시라는 능력주의라는 개념인데 능력인 거죠. 능력에 의해서 계급이 나눠져요. 다른 한편에 볼까요? 스터디할 때 보면 이게 명확히 느껴집니다. 계급이 있어요. 상중하의 계급이 있죠. 계급의 본질은요. 누가 많이 하냐예요. 누가 많이 하냐. 경제학에서 누가 그래프를 잘 설명하냐의 문제인 거고요. 누가 그래프를 잘 그리냐의 문제인 거고요. 누가 그래프를 잘 설명해서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남한테 설득하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 신림동의 계급이라는 건 재미나게도 실력입니다.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급사회죠. 그러니까 상중하라는 계급이 있어요. 재미난 게 그 출발점에서 계급이라는 게 이미 규정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재미나게도 최근엔 그래요. 재밌죠. 그러니까 26년 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26년 전에는 사실상 계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왜 없었는데 지금은 생긴 걸까? 뭐의 문제 때문이죠? 선행학습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선행학습 때문에 계급이 생겨요. 문제는 선행학습의 부분은 점점 더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단어를 표현하면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행학습을 언제 해야 되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내려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미 결정됐다는 표현을 써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수능에서의 계급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26년 전의 행시는 사실상 이게 없었어요. 모두가 동등한 상태에서 들어왔거든요. 특히 일반 행정은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일반 행정하고 재경 또는 일반 행정하고 교육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일반 행정이 그나마 좀 평등해요. 진입의 시점에서. 그럼 가장 결정적으로 불평등한 건 어디냐? 재경이에요. 재경 학생이 있으면 좀 손 좀 들어보실래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일반 행정인가요? 일반 행정은요? 다 일반 행정이에요? 그래요? 재경은 출발 시점에서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근데 이 재경의 계급은 재미나게도 고위공무원단 진입까지 결정해요. 실국장이라고 하죠, 저희가. 각 부처에. 여러분이 가장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실국장인데, 실국장까지 계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재미난 게. 그래서 실국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서울대경제학과가. 여기서 출발해요. 계획재정부라는 부처의 실국장의 몇 퍼센트가 서울대경제학과냐, 여기서 출발하죠. 재경이 기본적으로 서울대경제학과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1년 합격생 중에서요. 일반 행정이 사실상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행정 전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험생의 출신 학교적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좀 균등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일반 행정 자체가.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재경은 일단 출발점에서 세 과목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재경이 훨씬 빠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균적으로 합격하는 그죠? 기간이 있어요. 수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험기간적 관점에서 한 1.2년 정도가 빨라요. 재경이 평균적으로. 일반 행정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제 경우는 1.2년 정도가 빠르냐?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통 저게 1년 차라는 개념.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시작했어요. 뭐, 올해 3월 달에 시작했어요. 근데 내년도 6월 달에 붙었어요. 이걸 보통 1년 차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보통 진입하면서 바로 합격한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체가. 근데 이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1년차 합격이라고 얘기하는 1년차 합격. 1년차에 합격한다. 재경이 1년차 합격이 가장 많아요.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얼마 될 것 같아요? 30%. 재경 1년차 합격은 비슷해요. 30에서 한 35% 정도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행정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면요, 그죠? 수험 기간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그건데, 개별 상담할 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년 6개월이면 좋지만, 여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본인이 뭐 어쨌든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건 1년 6개월인데,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일반 행정이 순수한 1년차를 얘기해요. 순수한 1년차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차이가. 이게. 일반 행정이 2년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수험 기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2년 4개월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해요. 정도를 얘기하는데 일반 행정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네, 이게 일반적일 거예요. 이렇게. 일반 행정이 2년 6개월에 합격하는 게 이 정도 비율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행정고시라는 것 자체가 뭐 5급 공개경쟁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합격했을 때 부여되어지는 사회적 지위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행정고시 자체, 즉 5급 공개경쟁시험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한다. 네, 가장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험기간이에요. 수험기간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기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요, 합격을 한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수험기간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 가면 더 줄어요. 우리 애는 뭐, 그 가가지고 6개월 되더니 붙어가지고 왔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연구 대상이다. 6개월 만에 붙었다니까 연구 대상이잖아요. 그죠? 제발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재경은 준비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재경의 상위 계층을 얘기해요. 계급인데, 준비된 상태로 들어와요. 경제학이 일단 준비가 되고요. 일반 행정이 경제학을 갖다가 재경하고 붙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베이스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나중에 뭐 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시험을 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요 밑에 있다. 일반 행정인데. 당연한 거예요.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하고. 선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선행의 질이 좀 달라요. 재경은. 경제학에 대해서. 1학년, 2학년 동안에 이미 뭐 다 했고,
그러니까 재경 같은 경우가 그래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최근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연소 합격의 85% 정도가 재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 생긴 현상이죠. 그러니까 경제학 돼 있어요. 경제학 돼 있으니까 재정학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본은 이제 국제경제학이 돼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선택에서 확 줄었지만 국제경제학이 통계학이 가장 많아요. 재경의 선택 자체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거의 85%가 통계학이. 국경을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국경을 선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 경제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2년에 한 번 출제되는 국경.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재정학에 국제경제학 이 세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 거기다가 재미나게도 아주 기특하게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행정법하고 행정학을 들어. 진입하기 전을 얘기해요. 진입하기 전. 여러분 지금 진입하신 건데, 제가 신림동의 진입이라고 해요. 신림동의 진입 개념인데. 신림동의 진입이라는 개념은 본격적으로 고시를 시작했다는 개념이에요. 본격적으로 고시를 시작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험 기간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년, 3년 한 건 그건 빼요. 이건 본격적인 진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간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재경 학생들이 1년 차에 이렇게 붙어요? 30%가 붙는 이유가 뭐냐? 이미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행정법하고요, 행정학이요, 예비 정도의 내용적인 측면은 한번 듣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기다가 결정적으로 P셋이 있어요. 이게 수험 기간을 줄이는데 가장 본질이에요. PSAT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1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저희 얘기를 하는데, 컷이요. 예전에는 2.5점 정도까지, 아니 3점 정도까지 차이가 났어요. 재경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행정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경하다가 안 돼가지고, 왜 피셋이 계속 떨어지니까. 하향 지원하는 게 일반 행정인 거예요. 하향 지원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썼는데, 지금은 사실상 차이가 아주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피셋에 대해서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셋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건 수험 기간을 줄이는데 결정적이에요. 자, 다른 걸 표현해볼까요? 이게 지금 재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재경. 근데 일반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얘기해볼까요? 결정적인 게 뭘까요? 이거예요. 피셋이. 그러니까 일반 행정이든 재경이든 수험 기간을 결정하는 건 재경의 수험 기간이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1년 정도가 짧은데, 자, 근데 그건 2차 과목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2차 과목의 구성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되면 재정학이 되는 거고요. 경제학이 되면 재정학이 무지하게 높아요, 점수가. 재정학 점수는 상당히 재미난데요. 뭐 95점, 뭐 97점, 뭐 이래. 이게 2차냐, 주관식이냐. 그러니까 일반 행정의 점수하고는 사실상 달라요. 기준점들이 좀 다른데. 계산 문제고요. 계산 문제 맞으면 뭐 100점을 줘야 되죠. 99점까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결국 이게 이 과목의 세 과목의 구성이 재경이 일반 행정보다 1년 빨리 합격하게 되는 결정타고요. 두 번째, 이걸 뺀 상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 행정이든 재경이든 뭐가 포인트죠? P셋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돼. 제가 개발 상담할 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개발 상담을 제가 해주는데,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P셋이에요. 무슨 얘기냐? 계급의 결정이 뭐라고요? P셋이에요. (26년) 전에는 사실은 개별적인 여러분 개개인들의 출발점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26년 전에는 모든 학생한테 동일하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순환 개념, 예비서부터 사순환까지의 순환을 같이 적용했어요. 예,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26년 전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15년 전까지는 1차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1년의 유예를 줬죠. 1년의 유예를 줬다.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한 다음에 2차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1차 시험에 일반행정은 행정학과 행정법이 있었거든요. 2차에도 행정학과 행정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가 끝난 상태에서 2차만 한 거죠. 구성이. 그러니까 순환 개념이라는 게 완전히 2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근데 15년 전부터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뭐로? 동차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1년에 다 끝내야 되죠. 1년에. 그 1차 유예라는 게 없으니까 1년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미난 게요. 26년 전에 잡아뒀던 이 사이클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팜플렛에 있는 그 사이클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환이라는 게. 자,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다른 말 표현하면 내 계급이 어딘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모든 학생을 위해서 동일하게 준비된 사이클로 알고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계급의 출발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계급에 따라서 이미 제가 수험 기간을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셋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피셋 성적에 따라서 1년 6개월에 한번 해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2년 6개월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시간을 더 잡아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수험 기간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 6개월인지 2년 6개월인지 3년 6개월인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그럼 그걸 지금 상태에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가능하거든요. 제가 26년 동안 3,000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런 선배들을. 근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사실상 이 출발점에서 차이가요, 잘 안 벗어나요. 이걸 제가 경로우전성이라고 해요. 나중에 일반행정이나 재경이나 행정학에서 보면 패스 디펜던시라고 하는 경로우전성이라고 하는데, 초기 조건의 고착성이에요. 이 초기 조건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BS라고 해서 상담 스케줄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전혀 모르죠. 저는 계속 BS라는 상담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는데 어쨌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루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보의 루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뭘 가지고 도대체 행정고시의 진입 자체를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BS라고 해요, BS. 비포 스터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선행학습이 된, 고등학교 1학년하고요. 선행학습이 안 된 고등학교 1학년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셨어요? 수능이 3년 남았어. 그죠? 근데 재미난 건요, 너무 달라. 그러면 단계가 너무 달라. 어쩌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진단이 안 돼, 진단이. 내가 지금 어떤 계급에서 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안 되니 그냥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순환 개념에 그냥 따라가기에 바쁘지. 내가 이 순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왜? 계급에 따라서 활용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예비순환이라는 게 강사는 동일하게 강의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동일한 강의에 대해서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이해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복습이 달라집니다. 계급에 따라서. 그 복습이 다르게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일단 인정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돌아가야 돼. 어디로? 비포로. 비포로.
다른 한번 해볼까요? 진입을 보류해야 돼. 왜? 선의가 안 된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동일하게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누가 봐주나요? 안 봐주잖아. 출발점에서 이미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m 앞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m 뒤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극복하기가 쉽냐?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예, 최소한 신림동에 진입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의 기본적인 수준 자체가요. 최소한 공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래도 한때 이렇게 했는데 라는 학생이 다 모여 있어요. 뭐 단순하게 내가 공부를 원래 좀 하니까 다른 학생은 더 잘하는 학생도 많고요. 다 비슷해요. 기본적인 수준이. 거기서 동일하게 시간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요. 동일한 시간 내에 못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피셋이에요. 그래서 피셋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계급이에요. 금수저가 있고요. 은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어요.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산을 해봐야죠. 보통 최근 3년 정도의 피셋의 평균 성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진입에서의 논이에요. 진입 시점에서의 논인데. 최근 3년 정도의 피셋 성적을 갖다가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건데, 재미난 게 상위 1%가 이제 상위 1%. 상위 1%는 재미난 사람들인데, 보통 피셋 천재라고 많이 얘기하죠?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출발점에서 이미 80 이상에서 출발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게 상위 1%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 기준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컷이 있어요. 컷도 뭐 매번 다르니까 사실은. 26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시험이 있었죠. 피셋 시험하고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작년 데뷔를 해가지고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동이 좀 초토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우울해요. 언어 논리가 워낙 좀 어려웠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 그래서 시험 본 다음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번 주가 제가 제일 바빠요. 제가 상담 강사라서. 피셋 끝나고 나면은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지금 14명, 16명, 그냥 30명제가 지금 상담을 해가지고 목이 약간 좀 가라앉았는데.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건데요.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좀 확인을 해보자. 그들 까먹은 거죠. 또 1년 전에 이미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1년 뒤에 한번 다시 리마인딩 해보세요. 저 인간이 1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지? 재미나게도 제가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맞아요. 이게 일종의 통계죠, 통계. 26년 동안 한 3,000명 정도의 통계인데, 사실. 이게 재미나게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봐서 그래요. 제가 상담이 원래 추적을 하거든요. 한 명을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상담을 해요. 물론 신림동에서 합격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불합격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추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건데, 보면. 그래서 무서우면 상담을 오시면 안 돼요. 무서우면. 제가 점장이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준점이 얼마일까요? 피셋 기준으로 했을 때. 컷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마이너스 한 5점에서 출발을 보통 시작을 해요. 예전에 마이너스 한 3점 정도로 잡았는데요. 너무 좀 기준이 높다라는 학생들의 원성이 있어서 컷 기준에서 마이너스 5점. 여기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컷을 넘어서는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컷 기준에서 마이너스 5점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컷 기준으로 마이너스 5점 아래쪽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로 표현해볼까요? 65점을 맞든 45점을 맞든 똑같아요. 피셋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부류가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위쪽에 있는 학생과 아래쪽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나눠지죠. 계급을 좀 단순화하면 이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눠져요. 출발 시점에서.
위쪽 학생의 스케줄하고요, 아래쪽 학생의 스케줄이 달라져요. 일단 첫 번째 수험 기간이 달라집니다. 위쪽 학생은 가능성이 있어요. 1년 6개월에. 단 제대로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요. 다른 걸 표현하면 최소한으로 시간적인 손실을 줄이면서 시간 스케줄을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하나하나를 점검을 제대로 해 갔을 때, 다른 걸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예비순환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죠? 내일 모레. 근데 내일 모레 행정법이 들어갔을 때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학생이 있어요? 예비순환의 목표에 대해서 잡은 학생이 있어요? 예비순환의 기본적인 목표는 뭘까요? 과목별 목표는 뭐가 될까요? 고민을 참 안 해요. 여러분 보면 많이 느끼는 건데 왜 고민을 안 하죠? 순환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이유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비순환이 있고 1순환이 있고 2순환이 있고 3순환이 있고 4순환이 있는데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지? 끊어볼까요? 시간적으로 3월달에서부터 6월달까지가 첫 번째죠. 7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두 번째예요. 11월부터 2월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시 3월서부터 6월까지가 네 번째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얼마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얼마가 주어져 있어요? 4개월씩 해서 4번. 4, 16. 16개월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한테 주어진 1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반 사이클은 16개월이죠. 16개월 사이클인데 중간에 전환점이 있죠. 전환점이 있잖아요. 그죠? 3월, 6월, 7월에서 10월. 그때가 이제 전환점이죠. 11월에서 2월까지. 이게 왜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1차와 2차의 균형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26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계산 자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본질인데 이게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2차만 하면 됐어요. 1차 합격하면. 유예가 있으니까 2차만 하는 거죠. 16개월 동안 2차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엄청나게 높았죠, 사실은. 16개월 동안 2차만 하니까. 지금은 2차가요,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어요, 수준이. 네, 시간이 없어, 투자할. 시간 언제 투자하죠? 3월달부터 6월달까지밖에 투자 못해요. 지금서부터 6월달까지. 경제학이 시작이거든요. 내일서부터 시작인데 3순환이 시작인데 그러니까 3순환 사이클밖에 없는 거예요. 3순환에서 4순환까지 이 6개월. 6개월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4개월. 3, 4, 5, 6. 그 전까지는 뭐가 되는데요? 재미난 거죠. 왜? 피셋은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수능에 진입하기 전에 얼추 끝나고 들어와야 돼요. 환장하는데 제가. 예, 여러분의 종합반 사이클은 2차 사이클이에요. 기본 구도가. 그럼 2차 사이클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게. 단어표는 16개월은 원래 2차예요, 2차. 2차 사이클이라고. 근데 이걸 잡아먹잖아요, 지금. 뭐가? 피스시. 어떻게 잡아먹는 거죠? 계급에 따라서 다르게 잡아먹어요. 계급에 따라서 시간이. 그러니까 결국 저도 시간을 잡아줄 때 개인적으로 각자 다 다르게 잡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급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계급을 일단 진단을 안 해. 내 계급이 어디에 있는 건지, 피셋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피셋이 이 계급에 있으면 난 어떤 사이클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무턱대고 순환 개념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순환의 의미가 개개인에게 다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 2차 간의 균형성 문제예요. 1차와 2차를 왜 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병행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4개의 텀으로 나눴죠. 1기, 2기, 3기, 4기로 한번 나눠볼까요? 1기가 지금 3월달부터 6월달까지예요. 이 1기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2차 사이클이에요. 온전하게, 사실은.
온전하게 사실은. 근데 이 계급 때문에, 피서제 계급 때문에 이미 이 일기에 4시간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열차 피셋이요. 일단 4시간까지가 들어오게 되면 내년 2차는 끝이에요. 내년 2차는 끝. 내년 2차는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재미난 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기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계급에 따라서. 1기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올해 여러분 지금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1기 4개월. 그리고 보통 이제 예비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비순환의 기간 동안에 통상적으로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제가 잡아줄 때. 첫 번째는요, 2차만 해요. 그럼 피셋의 뭐예요? 상류계층이죠. 피셋의 상류계층. 상류계층이에요. 난 상류계층이에요. 피셋의 상류계층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1년 4개월이라는 16개월의 흐름 자체를 2차 중심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대로만 2차를 준비를 하면요. 자, 예비 단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1순환에서 뭘 해야 되지? 2순환에서 뭘 해야 되지? 3순환에서 뭘 해야 되지?를 제대로만 잡으면 재미나게도 일반 행정의 5%. 제 경우는 정해져 있어서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스케줄표를 잡아줘가지고 재경을 만드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재경은 이미 만들어져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 행정은 원래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일반 행정은 과목의 성격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서 어떤 학부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네, 한 과목씩이나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거죠. 경제학과라면 경제학이, 그리고 경제학과라면 일반 행정에 오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저쪽에 재경에 가 있지. 이건 행정법,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결국 물론 복수 전공, 이중 전공을 하는 경우는 있죠. 행정학과 학생이 복수 전공, 이중 전공을 해서 경제학이나 행정학을, 아니면 정치학이나 행정학을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구조가.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어쨌든 여기에서 출발을 할 수 있다면 온전하게 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기의 관점에서 어느 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 자체가 피셋이 들어올 수 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계급 개념이에요. 그럼 계급적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데, 너 계급이 지금 어디야? 어디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급이 하에 있어. 하에 있다면 일단 수험기간 자체가 2년 6개월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 최소 수험기간 2년 6개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해야 돼. 그럼 지금 집에 협상할 때, 그죠? 어느 정도의 시간 자체를 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1년 6개월을 달라고 한 건지, 2년 6개월을 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나는 될 때까지인지, 그 두 가지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지원이죠. 집에서 언제까지 대줄 수 있냐는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뭐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휴학기간이라는 거죠. 휴학기간이 문제인데, 1년 6개월? 아니면 2년 6개월? 아니, 무제한? 거기 두 개를 고민하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스케줄을. 그것도 고민 안 하고 들어왔다면, 너무 막 들어오신 거죠? 분명하게 고민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쯤 복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복학을 하게 된다면, 1년 6개월이 신림동의 기간이고, 내가 그 다음에 복학을 해야 된다면, 1년 6개월 동안 어디까지 해놔야지 복학한 이후에 1년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수업과의 병행인데. 최근에는 학교 수업과의 병행이 많아지고 있어요. 신림동에서의 기간 자체가 1년 6개월인 경우가 많아요.
2년 6개월까지 있는 학생의 비율이 좀 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엔 기본이 2년 6개월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1년 6개월 정도를 잡죠. 그것도 1년을 잡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1년을 잡는 이유는 뭘까요? 피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피세 성적을 보고서 내가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르겠어요. 이제 별명이 까칠인데 까칠 승호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까칠한 이유는 현실을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꿈을 심어주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그건 꿈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해야지 내가 5급을 시험 공부를 한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합격을 하면 고위공무원이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격을 해야지. 중요한 게. 결국 시험은 현실인 거예요. 저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 거지. 시험을 보는 거니까 1년 6개월에 합격하는 거겠죠. 학문을 하는데 1년 6개월에 어떻게 합격합니까? 저희가 학문을 할 때 합격은 뭘 얘기하죠? 박사학위를 얘기해요. 응? 박사학위라고. 박사학위를 1년 6개월이 줘요? 1년 6개월에 어떻게 따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문제는 시험이니까 되는 거예요. 시험이니까. 시험이니까. 왜? 범위가 있으니까. 왜? 깊이가 있으니까. 공부 방법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기출문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왜? 그걸 잃어버리면 저기에 대학원생이 돼요. 학문하거든요. 저걸 모르면 유치원생이 돼요. 왜 도대체 내가 유치원을 다는 건지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유치원 버스가 오니까 가는 거예요. 아, 노란 버스 타야지. 그래서 수험생 되기라는 게 참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수험생인지 한번 고민해 볼래요? 수험생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나마 야단이라고 치고 진단이라도 하고 이런 부분이 병행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저희 학원만 그러냐? 아니요. 이건 통상적으로 신동 전체가 그런데 어느 학원의 어떤 비율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수험생이 된다는 게 뭐지? 그래서 피셋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지고 시간 배분부터 일단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간 배분부터. 그러니까 내가 상해에 있으면 피셋은 2기서부터 들어와요. 단어를 표현하면 7월 달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단 시간적인 배분 자체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필요하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드려요. 근데 어쨌든 주관이 가장 강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보면 하에서 시작하면 2시간에서 4시간의 피셋이 필요해요. 일기에서. 단어로 표현하면 내일부터라도. 그러면 1년 뒤에 합격하는 겁니까? 아니요. 1년 뒤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핵심은요, 2년 뒤에 합격할 수는 있어요.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잡았을 때 1년에 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셋이. 네, 피셋은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끌어올리기가. 한번 해보셔야지 피셋의 진한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피셋이 들어올 때 돼 있으면 정말 편해요, 사실은. 합격시키기가 정말 편한 거예요. 2차만 가지고 가면. 왜? 2차 준비가 요새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피셋 때문에 2차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차를 가지고 합격을 시키라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문제는 피셋 성적이 돼야지 시키지. 그러니까 제가 분류를 할 때, 뭐 집중관리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운영하는 집중관리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분리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 분리, 상, 그리고 하, 이렇게. 상은 1년 6개월 만인 거죠. 스케줄이 전혀 달라요. 스케줄이.
예비서부터 들어가죠. 1, 2월 달에 예비를 준비하는 예비적인 측면에 수업을 듣게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행정법이 들어가죠? 행정법이 들어가는데 행정법을 뭘 해야 되지? 행정법에서 예비를 들어갈 때 뭐까지 돼 있어야 되나?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냐면요. 행정소송법에 대한 이해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라는 게 1월달, 2월달.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보는 게 전 1월달에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출발점에서 얘기했지만 1월달에 딱 한 명 앉아있더라, 한 명.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안 하냐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가장 준비가 안 되는 게 일반 행정이에요. 뭔 생각이지, 무슨 일반 행정. 제 경우는 똑똑해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수험적 관점의 준비 측면에서 보면 제 경우는 정말 똑똑합니다. 일반 행정은요, 모르겠어요.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해야지 16개월. 그걸 제가 연기라고 해요, 연기. 1기서부터 4기까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연기라고 하는데, 연기. 연기 이 2개월이 재미나게도 1년 6개월의 합격에 결정적이에요. 피제 성적이 상위에서 출발한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2개월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까? 네, 무지하게 커요. 전년도 12월 달에 들어와 주면 더 좋아요. 전년도 12월 달에. 3개월이면요, 엄청나요, 차이가. 왜? 임계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에 합격하는 게 사실 2차적 관점에서는 최근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문제는 뭐냐면 일정한 조건은 필요해요, 조건은. 최소한 경제학의 선행이라는 부분의 조건은 필요한데,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달에 행정법 들어가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되지? 행정법의 진도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진도가 이렇게 나갈 건데. 이제 행정법의 진도가 나간다. 여기서부터, 자, 나가요. 자, 20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겠죠? 강의계획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계획서. 강의서를 가지고, 이게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진도가 나가는데,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가나? 아니면 끝에서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나가나? 이 두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앞쪽은 일반 행정 작용부터 나가는 거고요. 뒤쪽은 행정소송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행정소송이 왜 중요한가? 왜요? 저는 시험이거든요. 무슨 얘기죠? 수험생의 모든 공부는 기출문제의 패턴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가 요구하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학문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학문을 어떻게 1년 6개월에 끝내요? 근데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수능도 출발점이 뭐죠? 기출문제장이죠. 수능 기출문제 패턴 분석이거든요. 똑같거든요. 수능에서 성공한 여러분들이 왜 행정고시만 들어오면, 공개행정 시험만 들어오면 바보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차는요, 범위하고 깊이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왜? 이거 이상을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시험이니까. 그럼 중요한 게, 범위하고 깊이 자체를 갖다가 먼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해야 돼. 이게 뭐죠? 범위와 깊이야. 이걸 언제까지 정해야 되느냐? 예비에서 1순환까지요. 그러니까 예비서부터 1순환까지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1기, 2기, 3기, 4기에서 이렇게 볼까요? 26년 전에 제가 순환 개념을 잡았을 때 이 순환 개념은 제가 운영하던 집중관리반이라는 반의 틀이에요, 틀. 제가 6과목을 가르쳤던 그 시기인데 경찰서부터 선택 과목까지 일반 행정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가르쳤어요. 6과목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게 1기서부터 4기까지의 시간이거든요. 네 개의 길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1년 6개월에 합격하는데 반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잘 보세요. 순환 개념의 본질은, 이 순환이라는 개념의 본질은 진도가 아니라요, 중요도예요. 여기서 들어가요. 진도가 아니라 중요도예요.
그럼 재미난 게요. 예비 때 가장 중요한 걸 정리하셔야 돼요. 자, 포인트를 잘 보세요. 1기서부터 2기까지라는 게 3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죠. 그죠? 순환 개념으로는 예비하고 일순환인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 두 개를 뭘 해야 되냐면요.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내용 정리라고 했어요. 이 두 개는 내용의 정리예요. 오리엔테이션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은 시각이 좀 다르죠. 관점이 다른 건데. 저게 내용 정리라고 해요. 내용 정리. 그럼 내용 정리가 끝났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3기, 4기는 뭘 하는 걸까요? 답안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년 6개월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기본 사이클이에요. 내용 정리, 그리고 답안 작성.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경제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황정현 강사가 경제학을 가르치는데, 경제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1기라는 거에서 2기, 3기, 4기라는 게 4개가 교재가 다 달라요. 기에 따라서 교재가 다른데 1기의 교재 자체가 다이제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2기의 교재가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3기의 교재가 연습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4기가 모강이죠. 모강의 프린트로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행정법이 있어요. 행정법에서 저희는 뭐 강사분이 그죠? 복수로 있으니까 행정법은. 근데 기본 사이클은 같아요. 그럼 예비서부터 일순환까지 1기에서 2기까지는 뭐라는 거죠? 내용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기에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이때요. 이것도 이순환이라고 저 얘기하는데 이때가요. 문제풀이에 들어가요. 단어를 표현하면 문제의 적용에 들어간다. 문제의 적용. 이게 답안 작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의 기본적인 순환은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에서 1순환까지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2순환에서부터 3순환, 4순환까지는 답안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구조거든요. 그럼 포인트는 뭘까요? 내용 정리를 누가 빨리 하냐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그럼 내용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강사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내용 정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단권화라는 강사가 있고요. 서브노트를 만들어라는 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권화를 하든 서브노트를 만들든 내용을 정리한다는 건 뭘 정리한 거죠? 기출문제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정리의 기본은 기출문제예요. 자, 그럼 다른 걸로 표현해볼까요? 내용 정리는 기출문제고 답안 작성은요? 예상문제인 거죠. 자, 문제 개념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내용 정리라는 건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하는 거고 답안 작성이라는 건 예상 문제를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는 거예요. 구조가 이건데 여러분 1기에서 2기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피셋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 정리를 제대로 공부하면 얼추 끝나요. 얼추. 행정법에서 내용의 정리라는 건 어느 강사분이나 마찬가지지만 제 개념이에요. 제 개념인데요. 강사들 개념으로 보면 약간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블록이 한 180개 정도의 블록 정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법의 블록이라는 건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당 논점이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가 도출이 되어지는데 각각 하나의 논점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 그 논점을 설명하는 내용, 이걸 제가 블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180개 정도가 나와요. 이 기본 블록이.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푸시려면 180개 정도의 블록적인 측면 자체가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죠. 이게 목표예요. 180개. 근데 이 180개를 갖다가 나누는 거죠. 자, 예비순환에 몇 개를 해야 되지? 1순환에 몇 개를 해야 되지? 이게 여러분 기준은 아니에요. 1년 6개월에 합격하는 학생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환이라는 개념을 예비서부터 사순환까지 강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 몇 %일까요? 몇 %일까요? 강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따라간다는 개념은 뭘까요? 경제학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학 강사가 예비에서 예습을 하라고 해요. 예비에서 예습을 하라고 하고 복습을 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예습 분량이 있고 복습 분량이 있어요. 자, 이걸 내가 뭐 제대로 하라는 걸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건데요. 이게 따라간다는 개념이에요. 따라간다는 개념. 따라간다는 개념인데, 재미나게도 순환 자체를 1기서부터 4기까지 강사가 요구하는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 몇 %냐라고 물어본다면 5%. 여러분, 종합반 지금 시작인데, 그죠? 여러분 100%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100%의 학생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가 살아남은 거죠? 5%가 살아남아요. 뭐가 끝났을 때요? 사순환이 끝났을 때. 이 5%가 다음 연도 시험의 합격권이에요. 다음 연도 시험의 합격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작했어요? 1기에서 시작해요. 지금 3월달에 시작했는데 내년이죠. 2023년의 6월달이에요. 여기서 5%가 살아남아요. 2차적 기준이에요. 2차적 기준. 1차는 일단 뺀 상태에서의 논이고요. 그럼 여러분의 목표는 뭐인 거죠? 2차적 관점에서 본다면 5%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시작한 200명의 종합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5%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몇 명 남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그죠? 몇 명이 남는 거예요, 도대체? 5%는요. 200명 중에서 10명인 거예요. 이 10명이 1년차, 즉 1년 6개월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인 거죠. 그것도 운이 있어야지 합격해요. 뭐 재경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재경은 이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높아지는데 왜? 선행이 돼서요. 선행이. 그러니까 재경은 예비 단계에서부터 경제학이라는 게 복습인 거예요. 그냥 수업이 복습이야. 수업이 복습. 일순환도 똑같아. 일반 행정은요, 힘들어. 여기 일반 행정 지금 선행을 어디까지 하고 들어왔나? 뭐 선행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선행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하고 왔을까요? 선행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뭘 느끼셔야 되냐면요. 내가 많이 늦은 상태로 들어왔구나. 거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야, 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될 걸 많이 안 하고 들어왔네. 그럼 문제는요, 앞으로의 시간을 더 많이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기분이 2년 6개월이 되어버리는 거죠. 1년 6개월은 어렵겠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1년 6개월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P-셋이 상위에서 시작해야 돼요. P-셋이 상위에서 시작해야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순환에 들어가서 2시간, 2순환에 들어가서 4시간, 마지막 1, 2월 달에 올인. 이게 P-셋의 흐름이에요. P-셋의 흐름. 이거보다 많은 P-셋 시간이 들어오게 되면 2차적 시면에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답안 작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출발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3월달이에요. 2022년이에요. 2023년의 6월달이에요. 근데 모든 연차의 수험생이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모든 연차의 수험생이. 여러분 지금 1년차지만, 그죠? 1년차에서 시작이야. 근데 재미난 게 여기 2년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P-셋본 2년차가 있을 거고. 그러면 3년차도 있어요.
4년차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다고요. 자, 똑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게, 이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이 1년 뒤에, 정확히 얘기하면 16개월 뒤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조건이 뭐가 될까? 이거죠. 그러니까 연차는 별로 안 중요해요.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점에서의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차라는 명칭으로 형식적으로 불리지만 이미 3년차보다 실력이 높은 학생도 있는 거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포인트인데.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죠? 자, 컷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3점이라고 하는데 P셋이 커트라인 기준으로 마이너스 3점. 이 위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학하고 행정법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예비에서 1순환 정도까지가 끝난 상태, 다른 사람은 얼추 내용 정리가 끝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경제학 행정법이에요. 이런 학생이 있습니까? 종합반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 행정 기준으로 봤을 때 150명 정도의 일반 행정이 만약에 있다면 그 중에 한 5명 정도가 이 조건에 보통 충족돼서 들어가요. 이 경제학하고 행정법에 두 번째 행정학하고 정치학이 있는데 행정학 정치학의 글쓰기라고 하죠. 이 두 과목은 글쓰기가 중요해. 답안 작성의 요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어져 있느냐. 이게 되어져 있으면 100%예요. (16개월의) 합격이 100%예요. 100%. 근데 재미난 게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1년이 지난 다음에 2023년도에 3월달이에요. 그죠? 그때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 있어야 돼요. 이거 됐으면 무슨 얘기지? 그래야지 2024년도에 6월달에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기준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16개월 전의 상태에서 내가 어디에 있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목표는 뭘까요? 최소한 내년 3월달이 됐을 때 이 조건에서 얼마나 근접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조건. 1년차가 됐든 2년차가 됐든 3년차가 됐든 상관없이 이 조건. 그러니까 16개월 이전의 상태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을 때 16개월 후에 여기서 100% 합격하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100% 합격은 어렵겠지만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확률을. 그럼 여러분 1년 정도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P셋, 행정법과 경제학, 정치학과 행정학에서 지금 요구했던 이 기준의 충족. 그러면 2년 6개월에 합격할 수 있어요. 문제는 2년 6개월도 빠른 거다. 일반 행정 입장에서. 예, 상위 30%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거예요, 2년 6개월이.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라는 게 좀 짜증나는데 1년에 많이 보면 좋은데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훅 가면 그냥 1년이야. 그러니까 신림동의 시간은 정말 재미난데요. 한 번 훅 가면 1년이야. 왜? 요번 기회를 놓치면 1년이야. 다음에 1년 뒤에 있거든, 1년 뒤에.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럼 난 1년 뒤에 어디에 있어야 되지?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공부의 목표. 그럼 1기, 2기, 3기까지를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여기에 얼마나 근접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3, 4, 5, 6, 7, 8, 9, 10, 11, 12, 1, 2. 그걸 통해서 내년 3월달이 됐을 때 내가 어디에 근접해 있지? 내년 2월달에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P셋을. 그죠? 나올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컷 기준으로 몇 점인지가 나올 거고. 경제학 행정법의 정리가 나올 거고, 정책 행정학의 정리가 나올 텐데. 결국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얘기한다면 모든 연차에 관계없이 16개월 전에 이 상태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제인데
저걸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여기서 출발하죠. 쉽지는 않은데요. 최대한 출발점에서의 상중하를 고려를 해서 어쨌든 내년 3월 달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근접하게 가는 겁니다. 문제는 근접이라는 개념에 달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중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느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그건 뭐에서 결정되냐? 계급에 의해서. 저거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결국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2차 과목밖에 없어요. 1차는 융통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피서의 성격인데 거기서 과목별로의 융통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는 2차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죠. 결국 재경이 아닌 상태에서의 다른 직류는, 특히 일반 임종 직류는 중요한 게요, 요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요령이에요. 노력은 기본이긴 한데 엉덩이 무겁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전혀 아닙니다. 이 시험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근데 바보같이 열심히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똑똑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똑똑하게 열심히 했는데 요령이죠. 요령인데 이게 학습 요령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스케줄표예요. 스케줄표가 내년 2월 달까지 일단 잡힌 상태로 출발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는 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야지 목표치가 설정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이 되거든요. 한류가 되거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수험생한테 제가 출발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단순함이라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행위의 관점에서의 기준 자체는 단순함이고요. 시간적 관점에서의 기준 자체는요, 단기적 시야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시야가 짧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중요한 건요, 하루 이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종목을 말씀드린 건데요, 하루 이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3월달부터 다음 연도 3월달까지의 기본적인 기별, 월별, 주별, 일별 계획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하루 이상을 피드백 하시지 마세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기가 있어요. 월이 있어요. 한 기는 보통 4개월로 구성되어져 있죠. 월이 다시 4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4주가 다시 7일로, 한 주가 7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7일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계획이. 이게 나와야지 아침에, 오늘 할 계획이 이거구나. 저녁에, 오늘 이만큼을 내가 달성을 한 거구나. 수험생은 하루 이상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요. 1년 뒤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정말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순한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하루 이상을 생각하지 말자는 건 그만큼 계획이 잘 잡혀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참 못 잡아요. 정말 못 잡는데. 그럼 계획 잡으라고 하면 이상하게 잡아요. 뭘 기준으로 잡아오는 거죠? 예비순환의 행정법에 진도별로 해서 잡아옵니다.
P셋의 상중하 계급에 따라서 각 순환별로 본인이 정리해야 될 내용과 써야 될 답안의 수준적인 측면 자체가 개인별로 다르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이걸 하려면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어사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사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별 상담이에요. 개별 상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야지 이 학생의 상태가 진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인 과제가 주어지는 거죠. 자, 예비순환에 행정법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요만큼이야. 그러면 단계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 예비순환의 목표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비순환의 행정법인데 목표치가 뭐야? 그럼 목표가 뭐예요? 수업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적 관점에서 블록을 정리하는 걸까요? 블록을 정리하면 좋죠.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블록을 정리할 수 있는 학생이요. 소송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조례제가 소송을 먼저 보라고 하거든요. 보통 열어주잖아요. 그죠? 전년도 걸. 종합반 좀 빨리 들어온 학생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년도 걸 열어주는데 1월달 정도에 12월달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 전년도 걸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열어가지고 뭘부터 봐야 되냐? 박동 강사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 예비순환 강의에 행정소송의 출발이죠. 아마 13강일 거예요. 13강에 3회? 이때부터 아마 들어갈 텐데. 13강에 3회서부터 해서 19강에 1회. 이만큼이 소송이로. 이걸 제가 3번 반복해서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3번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프로세스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소송은 절차법이니까요. 소송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 요건이 있고, 소가 제기가 되어지면 효과가 있고, 심리를 한 다음에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 그럼 구조자 내기의 흐름이. 근데 행정법에서 물어보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공짜로 다 구질이에요. 기출문제가. 소송이 90%. 거기에 심판이 포함되죠. 20분의 1 정도. 쟁송이라고 하는데, 행정쟁송. 그리고 손해 전보. 나머지 한 10% 정도. 이게 출제 빈도니까요. 구조가. 그러니까 소송이 잡히면 재밌어져요. 왜 재밌어지죠?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행정 입법을 할 때, 행정 계획을 할 때, 사실행위를 할 때, 행정행위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로 하니까요? 소송으로 귀결돼야지.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소송으로 귀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소송부터 먼저 잡고 앉아 있으면 편한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예비를 갖다가 돌린다면 이 짓을 시키는 거죠. 소송을 갖다가 3번 들은 다음에,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와라. 행정소송의 프로세스를 그려가지고 오라. 그 다음에 여기서 발표를 하라고 하죠. 심신상담실에 보면 이렇게 칠판이 있는데 칠판에다 발표를 하라고 해요. 본인이 적어온 걸 가지고 발표를 해보라고. 이게 정리돼서 들어가면요 정말 편해요. 블록 정리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준비죠 준비. 근데 여러분 참 준비 안 해요. 걱정스러운 건 그죠? 저쪽에 베리타스의 학생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할리버퍼건의 학생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왔을 때 그게 걱정입니다. 제 걱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오면 별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할리버퍼건에 들어온 학생들만 준비 안 된 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인 거죠. 예, 그게 합격률 차이로 나타나거든요. 그 출발점이에요. 예, 경쟁이니까. 실험동이 경쟁이잖아요. 2개학원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과점체제인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저형제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어사트 강의 본질은 이 강의가 아니에요. 개별 상담이에요, 개별 상담. 그래서 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메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1페이지의 중간 정도 보면요, 제 이메일이에요. 뭐 특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왜 특전이라고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메일이 있어요. T4이라고 되어 있죠. 팀4이라고 해서 T4인데, 포는 4예요, 4. 아라비아 4. 거기로 해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려면 원래 제가 상담이 비싸요. 네, 어쨌든 처음에 하는 상담은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처음 들어와가지고 2번까지의 상담은 제가 그냥 무료로 해요. 하는데 하실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 특강이라는 별도의 코너가 있죠. 학원 홈페이지에 무료 특강이라는 별도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 들어가면 어서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어서 특강이 있는데 1편부터 4편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2편까지는 듣고 오세요. 그래야지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 2개를 듣고 오시면 제가 상담 시간을 드려요. 일단 상담은 첫 번째 상담은 1시간이에요. 1시간인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3가지를 요구해요. 자, 피셋 성적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피셋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느냐. 2번째, 2차 과목에 대한 선행이 되어져 있느냐. 3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수험기간이죠. 객관적인 수험기간이 있고 주관적인 수험기간이 있긴 한데 객관적인 수험기간은 부모님이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냐고 얘기했다. 이게 객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간이 있겠죠. 이 3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리 어느 정도 본인의 정리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정리가 되면 상대적으로 50분 정도를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한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근데 이건 일반론이어서 사실상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상담을 제가 해드려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근데 상담은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저 요번 주에 좀 시간이 없긴 한데 행정법 원래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게 맞아요. 너무 시간이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라도 해가지고 행정법 들어가서라도 행정법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 부분 자체는 이 상담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들어갈 때 예비적 관점에서 행정법이 들어갈 때 본인이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는 개인별로 다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분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강사분이 요구하는 것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다르다. 여기에서 출발해요. 왜 그러냐? 수준이 다르니까요. 네, 강사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20대 80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사는 상위 20%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칩니다. 나중에 여러분 많이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경제학은요. 경제학의 상위 20%는요. 재경이에요. 특히 일반 행정이라면 답이 잘 안 나와. 왜? 못 따라가. 논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 순환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학생은 5%에서 20%밖에 없어요. 네, 내년 6월 달에 합격시켜야 돼요. 저희는. 2차가. 그러면 1기, 2기, 3기, 4기를 통해서 합격시켜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합격할 수 있는 실력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1기, 2기, 3기, 4기가요. 그죠? 나 처음인데요? 선행학습 안 되겠는데요? 진도 못 따라가는데요? 고려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네, 1기, 2기, 3기, 4기를 거쳤을 때 합격을 시켜야 되거든요. 문제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수준이 이만큼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못 따라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안 맞는데. 아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단계 구조에서, 내 단계 구조에서 이 예비에서, 이 1순환에서, 이 2순환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를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그 스케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3월에 근접해요. 그나마. 안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확 지나요. 여러분, 신동의 시간 정말 빨라요. 정말 빨리 가요. 왜 빨리 갈까요? 하루하루만 생각해서 더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해요. 하루 이상을 생각하면 천천히 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요, 수험생이 되세요. 그래서 뭐 경쟁학원이니까 베리타스 학원 수험생까지 수험생이 되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거긴 계속 유치원이었으면 좋겠고 계속 대학원생이면 좋겠는데, 최소한 한림법학원에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만큼은 빨리 수험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합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에 대한 목표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이 고민은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그래야지 계획표가 잡히고 단순해져요. 재미난 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결혼해서 생각을 해요. 수험생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수험에 진입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이 전혀 생각 안 하고 들어와요. 그럼 진입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많죠. 내적인 갈등. 그래서 뭐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뭐 나중에 뭐 제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듣지 않는 학생도 있을 텐데, 수업의 역을 떠나가지고 상담은 가급적이면 받으세요. 그러지 아마 진단이 될 겁니다.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2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26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 제가 돌려줄 수 있는 사회적인 공헌 정도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게 어서어트 강의긴 한데, 근데 한 명이라도 제 수업을 듣고서 마인드가 조금 바뀌어서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면 결과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